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했어요. 저는 이거 좀비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뭐길래 윤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를 하고 반평화적 행태를 한다고 저 난리일까요? 자,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그걸 막지 않고 평화만 외치는 게 평화입니까? 굴종이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막을 수 없다 이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비난 성명이라도 내야죠. 개성공단에서 폭탄으로 폭파쇼를 하고 그러면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SLBM을 만들었다고 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걸 하고 ICBM을 만들었다 이러고 하면 우리도 그때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내고 그래야죠. 그런데도 평화를 어쩌고 하면서 지원을 일삼는 게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구라고 하는 건가요? 자, 중국하고의 관계도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를 전랑 외교라고 부릅니다. 전랑, 늑대란 뜻이죠. 늑대 외교예요. 확립된 국제 질서를 서양 제국주의의 질서다 이렇게 규정하고 중국 중심의 제국주의를 그걸 세계의 일부로 만들겠다. 유라시아 제국을 중국 중심의 제국주의로 재편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들이 이런 전랑외교화에서 우리한테 한 짓이 뭐냐면요. 대국 소국 인정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랑외교는 잘 보면 여러분 과거로의 회귀예요. 19세기 청나라 시절에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그때의 대국 소국 이런 얘기를 지금 21세기에 하게 만드는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또 해요.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국입니다. 당신들은 대국이고 이런 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굴종이지. 자, 중국의 전랑외교, 늑대외교는 신형국제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닥다리 외교 관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이런 식의 제국주의 하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식의 제국주의를 하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자기한테 쳐들어오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국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죠. 쑥대밭 만들다 쑥대밭 못 만들면 역으로 대치기 당해서 유목민들한테 당하고. 자, 청나라 명나라까지 들썩이며 정화가 어쩌고 그러면서 남중국해 구단선이 영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신형 국제관계입니까? 한사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 그거로 편입시키죠. 통북공정입니다. 우리가 그 짓거리 하는데 항의 한번 했습니까? 내내만 거렸지. 그게 평화입니까? 우리가 번영을 이루고 있는 이 국제 질서를 중국이 도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내내 합니까? 중국의 신형 국제관계 그게 과거의 제국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이건데 서양 애들한테 찍어 눌려서 우리가 10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 과거의 옛날을 우리가 역사로 아는 우리가 왜 그거에 고분고분 따릅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요. 전랑외교를 하고 신형 제국주의가 신형 외교 관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얼어붙어서 냉전이 오는 겁니다. 냉전이 오면 냉전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패권 전쟁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위해 군사적 우위, 기술적 우위, 경제적 우위를 다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도요. 우리의 몫을 키울 전략적 구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군사적 우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무기 지금 정말 인기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기술적 우위, 뭐 AI, 반도체 이런 데서도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서는 걸 모색해야 되고 경제적 우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자, 역사 얘기 다시 하면 베트남전 파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과의 혈맹임을 확인하고 같이 피 흘려 싸운 군대임을 확인하고 세계체제 하에서 우리의 몫을 키운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몫을 키웠다 이러니까는 우리가 뭐 용병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불쌍하네 거기 베트남 위안부 타령까지 하는데 윤미향 같은 사람 가서 문재인과 윤미향이 가지고 있는 민족 해방이 무슨 세련된 사고방식입니까? 지금 우리가 동맹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할 말하고 인공지능 2차전지 반도체 산업 육성하고 중국의 그 전랑 외교인지 강도 외교인지
그런 중국의 대전력하에서 우리나라 기술 탈취 얼마나 합니까? 비밀정 테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얼마나 내정에 개입을 해요. 여론조작도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전적 사고다 퉁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극우적 사고다 퉁치면, 그게 통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쟤네들이 말하는 평화나 달달한 거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지적하는 팩트 폭력을 맞으면 극우다라고 하는 쟤네들한테 있잖아요. 더 팩트 폭력은 더 해줘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쿠시마, 뭐 광우병, 사드 선동 이런 거 이제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아저씨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요, 강선우는 그 사진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념사진으로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세상의 사람들 다 보게 만들어서 이 논란을 만드는 이 강선우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개하지 말았어야 할 사진을 왜 공개를 했을까요? 당신 팔아먹는 거예요. 당신 팔아서 대중적 인기였고 선거에 출마할 마음에 눈이 어두워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진을 강선우는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책방 열고 정말 열심히 사시더군요. 찐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찐 노동을 하던데 제가 어느 순간 안쓰러웠어요. 노인 양반이 과로하네? 왜 그렇게 과로까지 하면서 책방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를 모으고 그리고 또 발언을 하십니까? 책 소개를 하면서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고 좀 쉬시죠. 노후를 즐기고 과로하다 다리 풀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과당하고 멍들기 쉬운 노년이에요. 근데 왜 저런 건 보면서 왜 저렇게 안간힘을 쓸까? 보니까 문재인 패거리 일명 문파라는 사람들 더럽게 능력 없고, 그리고 가족 식솔들도 여전히 문재인이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늙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가족 식솔들이나 은퇴도 못하고 다 먹여 살리고 정치적으로도 먹여 살리고 모두 먹여 살리고 하는 그 모습 아주 애처롭습니다. 문재인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바닥이 보이고 있어요. 당신의 바닥이 탈탈탈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라는 게요. 전직 대통령쯤 되면 여유를 보이시고, 노무현처럼 자전거 타고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손녀랑 막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하세요.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만 보여줍니까? 뭐 쫄리는 거 있으세요? 쫄리는 게 있어도 좀 연기를 하든지, 얼굴은 팅팅 부어가지고 책방은 열심히 운영하고 아주 정치적 발언도 열심히 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